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사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한순간에 인생 전체가 무너진 32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은 씨. 평생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믿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일 전 지은 씨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62살.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은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어머니 옆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주말마다 지은 씨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아빠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말하던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운명이었어. 첫눈에 반했지.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야. 지은 씨는 그 말을 믿으며 32년간 자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을 때 낯선 여자가 영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낡은 검은색 옷, 수수한 차림. 지은 씨는 낮에도 본 여자였습니다. 계속 울고 있던 사람. 아버지 회사분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왜 이렇게 먼저 가셨어요? 순간 지은 씨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아있던 조문객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일어나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아버지와 무슨 관계신가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지은 씨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저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지은 씨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이 사람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여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지은 씨에게 건넸습니다. 혼인신고증. 신고일자 1990년 4월 15일. 남편 최진우, 아내 박수정. 지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0년? 그게 내가 태어나기 6년 전. 이게 뭐예요? 조작 아니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자가 또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결혼사진이었습니다. 1990년대 스타일의 웨딩홀. 신랑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신랑은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옆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 사진은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1990년대 특유의 화질, 색감, 낡은 느낌. 아빠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지은 씨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지은 씨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말해봐요. 그 여자가 한 말, 거짓말이죠?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 순간, 지은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지은아, 엄마가 설명할게. 들어줄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어머니는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과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상사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다 보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근데 엄마, 그때 아빠가 결혼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고 있었어. 지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사귄 거예요? 엄마도 잘못된 줄 알았어. 하지만 사랑에 빠졌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걸 그렇게 정당화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사귀다가 나를 임신한 거예요? 1996년 초에 너를 임신한 걸 알았어. 아빠한테 이혼하라고 했어. 박수정 씨랑 헤어지고 엄마랑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그래서요? 아빠가 거절했어.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너랑 엄마는 책임지겠다고. 지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빠는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그런데도 엄마는 나를 낳은 거예요.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너는 엄마의 아기였으니까. 그럼 32년간 두 집 살림을 묵인한 거예요. 아빠가 출장 간다고 할 때 박수정 씨한테 가는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너 때문이었어. 순간 지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는 너한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아빠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는 잘했다고 생각했어. 지은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다 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32년간 참았고, 나 때문에 박수정 씨는 혼자 외롭게 살았고, 지은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선택한 거야. 거짓말. 엄마가 평생 말해온 이야기는 뭐였어요? 운명적 사랑, 첫눈에 반했다.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며칠 후, 지은 씨는 박수정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수정이 남긴 명함. 그 뒷면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 지은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박수정과 아버지,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모두 1990년대 초반의 사진들. 그 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1995년에 멈춘 것처럼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아버지는 박수정 씨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박수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1990년에 결혼했고 5년간 행복했어요. 하지만 1995년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죠. 늦게 들어오고 주말 출장 간다고 하고. 눈치채셨어요? 네. 남편한테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다고.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요. 확인하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32년을 사셨어요? 네. 32년간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오길. 박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자식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저는 만나기 부끄러워서 다 끊었어요. 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더 남편을 놓을 수 없었나 봐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우리 가족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는 확신했어요. 그런데도 이혼 요구 안 하셨어요? 한 번 했어요. 당신이 10살쯤 되었을 때 남편한테 전화했죠. 이혼하자고. 박수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딸이 아직 어리다고. 그래서 바보같이 또 기다렸어요. 지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이혼 못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 잘못이고 저희 잘못이에요. 박수정이 창가로 갔습니다. 당신은 최소한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잖아요. 주말마다 놀이공원 가고 아이스크림 먹고 아빠 사랑해 말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2년간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남편이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울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박수정이 뒤돌아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거짓말 속에서 자란 당신도.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선택한 거예요. 박수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당신이. 예?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잖아요.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되어보지 못했어요.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박수정을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박수정 씨 만나고 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지은 씨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집 나갈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지은아, 안 돼. 제발. 엄마, 저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32년간 믿어왔던 게 다 거짓이었는데. 지은아, 저는 불륜의 결과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서 태어났어요.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상처였어요. 그 말을 하며 지은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지은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엄마한테 축복이야. 너는 잘못 없어. 어머니가 지은 씨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란 말이에요? 넌 최지은이야. 엄마 딸이야. 그게 다예요. 상간녀의 딸.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 씨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넣고 책을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은아, 진짜 가려는 거야? 네.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지은 씨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 엄마, 일어나세요. 지은 씨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지은아,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아빠가 결혼한 줄 알면서 사귀었는지, 왜 32년간 두 집 살림을 묵인했는지, 왜 나한테 거짓말했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어머니가 지은 씨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 지은아, 엄마 정말 사랑해. 저도 엄마 사랑해요. 지은 씨가 어머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지은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친구 민진의 집. 지은 씨는 2주간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핸드폰도 꺼놓고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2주 후 민지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썩어가는 건 답이 아니야. 지은 씨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자 민지가 지은 씨를 안았습니다. 힘들었겠다. 나는 누구야? 민지야? 넌 지은이야. 뭐가 진짜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넌 내 친구야. 그건 거짓이 아니야. 그 말에 지은 씨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지은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만나자. 집에서 만난 두 사람. 오랜 침묵 끝에 지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한 달간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응,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엄마가 선택한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은아, 하지만 저도 깨달았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을 수 있겠다고.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도 사랑에 빠졌던 거잖아요.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진심이었던 거잖아요. 응. 그리고 아빠가 이혼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나를 위해 참았던 거잖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정당화는 안 돼요. 박수정 씨를 생각했어야죠. 그리고 나한테 진실을 말했어야죠. 알아. 엄마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찾지 못했어요.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찾고 싶어요. 혼자서. 어머니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지? 네, 약속할게요. 지은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박수정 씨한테 사과해 주세요. 진심으로.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할게. 며칠 후, 지은 씨는 박수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수정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32년간 남편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가족은요? 없어요. 완전히 혼자예요. 지은 씨가 박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정 씨, 이제는 박수정 씨를 위해 사세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서요. 박수정이 지은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당신처럼 일어나 볼게요. 같이 해봐요. 32년 만에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3개월 후, 지은 씨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회사도 옮겼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냥 최지은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엄마 박수정 씨 만나서 사과했어. 정말요? 응, 많이 울었어. 그리고 엄마도 상담 받기로 했어. 심리 상담. 엄마도 정리할 게 많아서. 지은 씨는 놀랐습니다. 잘했어. 엄마. 엄마도 변하고 싶은 거지? 응. 너처럼. 박수정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 씨, 나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돌보는 거요. 그리고 댄스 수업도 등록했어요. 다음 달 발표회 있는데 올래요? 지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꼭 갈게요. 한 달 후, 박수정의 댄스 발표회. 지은 씨는 객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박수정 씨가 초대해줬어. 같이 봐도 될까? 응, 같이 보자. 무대에 박수정이 등장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서툴렀습니다. 때로는 박자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60년 인생 중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 지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공연이 끝나고 박수정이 무대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 그리고 미소. 박수정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은 씨와 어머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60 다 돼서? 엄마, 박수정 씨도 60인데 시작했잖아. 늦은 건 없어. 지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엄마를 위해 살아봐.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강미선으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그날 밤, 지은 씨는 원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엔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은 없다는 것을. 나는 엄마의 딸이기도 하고, 불륜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거짓 속에서 자란 아이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과거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 나는 최지은이다. 32년간 거짓 속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최지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아직도 아픈 최지은. 하지만 살아있고 걸어가고 있고 변하고 있는 최지은.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 여러분, 진실은 아팠습니다. 32년간의 거짓말. 하지만 진실은 또한 자유였습니다. 지은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과거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도 변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씨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천천히.
하나씩.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울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니까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걷는 것. 그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진실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진실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진실 속에서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하나씩 배워가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나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진실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달빛 아래 사연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